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외국인과 결탁해서 시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랑의 코인판 관련된 좀 안타까운 내용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깨달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 조정 1호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 어베일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이제 트위터 팔로워 수가 22,000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어베일이라는 빗썸에 거래를 한 뒤에 오후 10시 43분, 9시 17분경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대여를 해주면 대여해준 물량 대비보다 이제 더 많이 뭐 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이면서 가상자산을 117만 개 가량을 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벨 내부 유통량이 155만 개였는데 물량 대비 75.4%를 A씨가 이제 손에 쥐게 되니까 가격을 뭐 쥐락펴락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A씨가 다량의 물량을 활용을 해서 빗썸에게만 가격 조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 심리를 이용한 A씨 15분 만에 1400%를 올린 뒤에 40억 정도를 챙긴 혐의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씨가 상장과 동시에 시세 조정 행위는 언뜻 투자자들에게 어베일의 상장 효과로 보여주기도 했었고, 업계에서는 동시에 거래 시작과 대비 가격이 급등하는 일명 상장 효과 간혹 발생하기도 했었다. 상장한 어베일은 오후 10시 거래 시작가 236원에서 15분 만에 3,500원까지 치솟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엄밀히 따지면 물량 떠넘기기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작업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1시간 만에 최고가 찍고 난 뒤에 48.5% 반토막이 났죠. 1,800원대까지 하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200원대까지 제자리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건머외 캐피탈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인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겼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형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알트코인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접근을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이제 코리니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거의 다 이 구간대를 저는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친 듯이 이야기 많이 했죠. 상장 대할 직전에 해외 거래소가 먼저 상장을 다 한 뒤에 업비트와 빗썸이 가장 늦게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설거지가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 해외 거래소를 먼저 이용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올라가면 그 전에 있었던 물량을 여기서 다 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장하고 나서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사냐, 한 달에서 한 달 반 또는 3개월 정도 뒤에 방향성 안 나와, 거의 방향성이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나오게 돼요. 그 정도까지만 잡고 보는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평균 한 3개월 약간 좀 더 지나든지 빠르면 한 달 반 정도 때 움직이게 되는데 요 구간대에 있는 이 대기 기간이 필요한 뒤에 올라간단 말이죠. 대부분 한국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이 되었던 코인들은. 근데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학습량을 많이 했냐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을 내가 정말 여기에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모든 데이터를 다 쑤셔 넣어야 되고 그 쑤셔 넣었던 데이터가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예, 거짓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그러면 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데이터를 모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번거로운 게 너무 싫어요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약간은 내려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깨지지 않으면서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라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1% 이상 뭐 갖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75배 레버리지를 쓰던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10%갈 때 1.75배니까 20% 올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믿을 거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2배를 쓰는 형태로 하면 알트코인에 있는 수익성도 가져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자산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더 끈끈하게 장기 투자도 가능하면서 또 물도 과감하게 탈 수도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알트코인에 승부수를 던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 CEO보다, 재단 CEO보다 더 많은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수를 내가 다 캐치하고 다 어떻게 움직일지 경우의 수를 다 뽑아야 돼요. 그 정도 있는 능력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더 안정적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진짜 한 코인에 작업을 진짜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유통 물량부터 해서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끄집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확률이 100%가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 대비보다 내가 노력 대비에 있는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24시간은 동등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일반 투자자에서도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와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의 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부지런한 자는 이런 이슈가, 특히나 코인은 게으른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 쪽으로 한다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걸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최적화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게으른 투자를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코인을 학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냐, 단 1분도 안 하고 그냥 매매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실패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은 매우 높아지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백종원의 뭐 골목식당 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게, 내가 왜 실패를 하는지 자기 자신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면만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타인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투자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답은 나와주죠. 내 중심으로 보지 말고 타인, 이 친구가 어떤 베팅을 할 거냐, 고래가 갖고 있으면 이 고래가 어떤 베팅을 할 건지에 있는 수싸움을 내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점으로 보는 순간 투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있는 생각을 다 정렬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 잘라낼 거 잘라내고 베팅하면 베팅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그나마 좀 실패율이 좀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여전히 믿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연금의 100만 장자가 이번에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일반 직장인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높은 주식 투자 비중과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3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 분들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나스닥에 대부분 상장이 되어져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이 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장기 투자자가, 여러분들 이 30년에 있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이 있는데 일단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30년이라고 이걸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포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에 있는 난이도는 저는 엄밀히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거나, 오히려 장기 투자가 훨씬 더 난이도가 극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30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럴듯한 이유로 되면서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극악의 업무 강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일을 30년 동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맘먹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로 따져도 그만큼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는 왜 이렇게 쉽게 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단기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이겨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고 30년에 너무 테두리에 갇혀 사지 말고 5년이나 10년 사이에도 많이 성적표가 많이 좋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조건에 있는 최소 요건과 최소 시간과 이런 거를 당장 하루에 있는 시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를 보았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 내 자산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학습을 하더라도 하루에 1분을 투자했던 사람이 30년 뒤에 있는 1분에 있는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쌓이겠죠, 복리로. 그러면 그만큼의 내가 두뇌의 트레이닝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남들은 그 1분 가지고 물론 다른 경험을 많이 샀겠죠. 뭐 노는 경험이나 뭐 요리도 다 필요한 건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노는 것도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단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버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몰빵을 해야죠. 예, 올인은 해야죠. 그게 꼭 돈적인 측면으로 올인이 아니고 모든 시간을 돈에 다 집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야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좀 더 러프할 수 있는 걸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소신발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유튜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레퍼럴이 전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레퍼럴은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왜냐면 뭐가 나쁘냐? 이 대회를 여는 새끼들이 전 나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아무런 위험 요소 없이 그냥 가져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서 1등을 해봐야 의미가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대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회 참여해봐야 그때 1등만 하면 많은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거든요. 이 수익금, 여기에 보이는 수익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대회 참여 금액도 상금도 크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이빨린 소리를 막 짓거리는데 그런 거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내가 원래 손실 비용이 100만 원 언더에서 끝낼 수 있는 게 몇 천까지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얘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금액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중간에 박쥐처럼 돈을 빨아먹는 형태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레퍼럴은 나쁘진 않지만 이런 대회를 추구하는 애들이 전 나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거 부분에 좀 하지 마셔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운 좋게 1등을 했다라고 해도 단타에서 1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1등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엄밀히 따지면. 꾸준하게 성적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단기 투자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단타 하셨던 분들 보면 깡통을 안 찼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깡통에 있는 비율을 낮춰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회만 보고 제발 접근은 하지 마셔라.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돈을 가져가기 위한 형태인 거다. 교묘히 속여가면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점만 가져가시고 대회에 참석을 해서 너무 돈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자꾸 유도를 하는 건 이건 안 맞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교육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연습은 좀 고독한 싸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배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복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거죠. 예, 복습은 혼자 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다 견뎌내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들 그리고 누군가에 있는 저런 형태의 유형이 있는 것도 시간이 어차피 볼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가 구라구나 사기꾼 새끼구나 이건 다 판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렇게 저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코인판에 너무 많다라는 거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당하지 마셔라. 우리 구독자님들은 물론 이제 지혜롭고 현명하시겠지만 당하지 마셔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목소리로 많이 냈지만 결국에 대중들은 그런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게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올려도 뭐 법안 통과해달라고 올려도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잖아.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머리 깨지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되었죠? 라고 나올 게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런 거에 당하지 말고 그리고 충분히 또 한번 학습하고 또 한번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번 주의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번 마칠게요.